표는 탄소가 지구 시스템 각 영역에 분포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 탄소가 대기, 해수, 생명체, 석회암, 퇴적암, 석탄, 석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억선지를 봐보면 직권의 탄소 분포비는 86.4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직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석회암, 퇴적암, 석탄, 석유도 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6.41보다 세계 합판값이 더 크기 때문에 99점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86.41%가 아니어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해수 중 탄소는 대체로 CO, 그러니까 탄산이랑 CO3랑 HCO3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해수 중에 탄소는 녹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형태로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해는 맞는 선지입니다. 지구의 식물 절반이 죽어 매몰될 경우 기권의 탄소량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광합성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식물이 죽으면은 광합성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광합성이 이제 탄소, 기권에 있는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하는 활동인데 만약에 광합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해서 기권의 탄소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그리고 또 121번 가와 나의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먼저 이거는 발산형 경계고요. 이건 수렴형 경계죠. 그래서 보면요, 가는 멘틸대로가 상승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상승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가에서 나타낼 수 있는 지형으로 해령과 열곡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맞네요. 그 보기에서 이제 옳은 걸 개수를 고르라 했으니까 가가 멘틸대로에서 상승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 맞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에서 나타낼 수 있는 지형으로는 해령과 열곡대, 이것도 맞는 말이죠. 발산형에서는 나타내는 게 해령, 열곡대 뭐 이런 게 있고, 수렴형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 호성열도, 해구 뭐 이런 거 있죠. 마리아나 해구는 나와 같은 경계에서 나타났다는데 해구라고 했잖아요. 해구는 수렴형에서 나타나니까 맞고, 나에서 판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수렴형이니까 소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쪽은 내려가서 소멸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나와 같은 경계에서 변환단층이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수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2번인데요. 어떤 지진의 진앙과 관측소 A, B, C를 나는 관측소 A에서 관측한 이 지진의 관측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이 지하물질이 균일하다는 소리는 파장별로 속도가 같은 파장이면 속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진의 규모는 C, A, B로 갈수록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 지진의 규모는 그 장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진의 세기가 아니라 규모는 막 7점 몇 이러면 그냥 7점 몇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B로 갈수록 크다, 이거는 틀린 소리겠죠. 지진의 규모는 같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많이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지진의 규모는 같고 세기는 다르죠. 관측되는 S파의 진폭은 A보다 B에서 작다라고 했는데 뭐 진폭은 진앙과 가까울수록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에서 크죠. 진앙과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관측소 C에서는 S파가 B파보다 1분 이상 늦게 도착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관측소 A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겠죠. 왜냐면은 B파가 더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C로 가면은 B파가 더 앞에 있고 S파는 또 뒤에 있겠죠. 그러니까 1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2번. 126번 한번 봐볼까요? 그림은 지구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탄소의 연간 이동량을, 표는 지구계에 존재하지 않는 탄소의 분포량을 나타낼 것이다. 이랬어요. 하고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광합성은 B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광합성은 이제 CO2가 식물에 흡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2는 기체잖아요. 기권에 있고, 식물은 생물권에 있으니까 B의 상호작용에 해당하죠. 화석연료의 연소는 C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화석연료는 이제 지권에 있던 석유 이런 애들이 연소돼가지고, 연소되면 CO2 만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화석 연소는 C에 해당된다, 맞는 소리고요. 탄소는 기권보다 직권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도 지금 토양만 봐도 알 수 있죠. 화석연료는 4,000이고 때문에 맞는 소리죠. 기권에서 탄소의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유입량과 유출량은 한번 볼게요. A에서는 90, 호흡분해에서 60, C에서 0.5.5가 나왔죠. 지표 배출 60에 9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5.5인데 빼기 121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용해도네요. 그럼 빼기 92. 근데 이거 계산해봤을 때 0으로 되지 않죠? 213에다가 150, 210, 215.5 뭐 이렇잖아요. 이거랑 뺐을 때 뭐 2점 얼마가 남죠? 2.5가 남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량은 유출량보다 많다, 맞는 소리죠. 2.5가 남았잖아요. 해수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A는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해수의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 거거든요. 수온이 높아지면은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A가 나왔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기 때문에 분호번입니다. 또 봐야 될 게 127번을 볼게요. 127번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여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도에서 판을 표시한 거죠. 태평양판 위에 B가 나란하게 호선열도가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림. 호선열도 발달한 거.
때문에 B는 맞는 말이겠죠? 아니구나. 나란하게 호석열도가 발달했다고 했는데 태평양판 위에가 아니죠. 여기 유라시아판 이쪽이죠. 항상 호석열도는요, 이 섭입이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생겨요. 이쪽에. 왜냐면 여기서 녹은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돼가지고 화산이 터지면서, 해저 화산이 터지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호석열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섭입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판이 유라시아판, 뭐 브라이알리카판, 뭐 이쪽이 호석열도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A와 D에서 공통적으로 습곡 산맥이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A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D는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있죠. 둘 다 습곡 산맥이고 그게 섭입대로 인해 생긴 건 맞으니까 얘는 맞는 성질입니다. C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며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발산형 경계니까 새로운 지각 형성되고 멘틀 대류 상승부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동태평양의 어느 해저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먼저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0이죠. 0이고 0이고 0이고. 그래서 그림을 쓱 한번 그려보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여기 해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얘네 둘은 방향이 각각 이쪽이겠죠. 자, 기억의 해양 지각은 B 방향으로 이동한다 했는데 틀렸죠. B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해령이니까 맞죠?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C가 지금 해당하고 있는 지층은요. 해령은 여기랑 해령만 표기해 드릴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해령은 여기랑 여기죠. 지금 이 C가 해당하는 부분은 얘는 이쪽으로 가는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지진 활동만 있어요. 변환단층에서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또 134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계 에너지원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S를 구해야 되겠네요. 태양 에너지가 반사되는 게 있고 흡수되는 게 있고 조력 에너지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 있는데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4배라고 했는데 약 4배라고 했는데 여기서 4.45 이 10의 세제곱인데 17.3 곱하기 10의 16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배는 아니죠. 지금 10의 자리가 3개나 차이 나는데 4배일 리가 없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외핵 대류를 일으켜 판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라고 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 뭐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이제 멘틀 대류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의 이동과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건 맞기 때문에 이유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력 에너지는 달보다 태양의 영향을 더욱 크게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조력 에너지는 이제 달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은 조력 에너지가 이제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인데 중력의 영향을 받으려면은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질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달보다 태양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게 아니라 태양보다 달이죠.
달의 영향력이 태양보다 커요. 조력 에너지는. 기억해주세요. 지구 환경은 기상 환경과 대기의 순환, 해수의 운동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답은 2개,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너무 쉽고 이 문제 그림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러고 있어요. 이 문제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일단은 신발 지진이 나타난 걸 봐서는 수렴형이긴 한데 판의 경계가 뭐 대충 여기일 거라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쪽이 삽입이 되냐죠. 삽입이 되는 건 B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진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 그려보면 이 상태인 거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 그래야 지진이 여기서 이렇게 딱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판의 밀도는 지역 A가 속한 판보다 B가 속한 판이 큰 게 맞죠. 왜냐면 밑으로 삽입되는 건 B의 판이니까. 있고 진앙은 주로 B가 속한 판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지금 A가 속한 판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역 A가 B보다 판의 경계에 가깝다 라고 했는데 A 지역이 B 아니죠.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또 137번도 한번 볼까요? 그림은 판의 경계로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판의 생성과 소멸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판이 소멸하고 얘는 생성되죠. 얘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는 보존형 경계가 들어가고 선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는가 라고 했는데 뭐 둘 다 발생하려면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은 수렴형이어야겠죠. 그래서 모두 발생하는 거는 수렴형, 이거는 발산형 이렇게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서양 중앙해령은 B의 예에 해당한다. 대서양 중앙해령 해령이잖아요. 해령은 발산형 경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C에서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모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2번 문제도 되게 생소하죠. 맨날 저희가 탄소, 물 이런 것만 했는데 이번 질소가 나왔어요. 지구 시스템에서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데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가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질소를 흡수한다 라고 했어요. 질소는 광합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광합성 할 때 CO2랑 물이랑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때 질소가 쓰이나요? 그때 안 쓰이죠. 광합성 할 때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흡수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질소를 흡수하냐? 혹시 그 뿌리옥신 생물이라고 아시나요? 뿌리옥신물? 얘네들이 땅콩을 만드는데 땅콩 같은 애들 말하는데 얘네는 이제 뿌리에 혹이 있어요. 그
거기에 뭐냐면은 질소를 잡아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보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콩 같은 포식 식물들이 질소를 고정해 놓으면 뭐 이걸 섭취한 동물들 또한 이제 질소를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랑 탄소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 나에서 질소는 질산이온의 형태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뭐 틀렸죠? 네, 질산이온 형태로 이동한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마 화학 시간에 또 배우실 텐데요. 그래서 질소는 질산이온의 형태로 이동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는 분해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이건 맞죠? 이건 동물이 썩으면은 이제 썩게 되는 이유가 분해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를 마지막 문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슬란드의 위치와 지질학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섬의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30여 개의 활화산이 있다. 기억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2000년 규모 6.5의 지진과 2008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 자, 그러면은 30여 개의 무슨 활화산이 있대요. 그 다음에 지진에서 무슨 지진도 활화산이 어떤 활화산인지 아직 유추가 안 되는데 그 뭐 지진이 발생하는데 어떤 지진일지는 저희가 대충 예측이 가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그래서 격렬한 화산 폭발 시 화산재로 인한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중에 저희 성층권으로 막 날아가가지고 햇빛을 덮어버려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틀렸어요. 기억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의 온천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 라고 했어요. 뭐 무슨 활화산이냐, 무슨 활화산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기억이 밑줄치고 활화산이고 니은이 밑줄치고 지진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화산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의 온천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일본이 온천으로 유명한 이유도 화산이 많아서예요. 니은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지진이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건 흔한 경우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암기만 똑바로 하시고